수도권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가 강원 지역에서도 급속히 확산되고 있습니다. 밀접 접촉자들에 대한 검사가 계속되고 있어 확진자 수는 더욱더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막바지 피서객들이 몰리고 있는 동해안 지자체들도 코로나19 확산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감염 경로가 제각각이어서 지역사회의 불안감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의암호 선박 전복 사고가 발생한 지 벌써 2주가 지났습니다. 의암댐이 방류까지 중단하고 중장비와 대규모 인력이 투입된 대대적인 수색 작업이 진행됐습니다. 정부가 고강도 부동산 투기 규제책을 내놓은 이후 도내 신규 아파트 분양 시장이 급속히 얼어붙었습니다. 시장 안정화를 기대하는 시각과 도내 아파트의 전반적인 가격 하락에 대한 우려가 교차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입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의 연쇄 감염, 이른바 N차 감염이 강원도 내에서도 급속히 확산되고 있습니다. 강원도는 19일 오후 5시 현재 춘천과 원주, 강릉에서 각각 1명씩 총 3명의 코로나19 확진자가 도내에서 추가로 발생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도내 코로나19 누적 확진자는 총 93명으로 늘었고 현재도 확진자와 접촉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검사가 계속 진행되고 있어 도내 확진자 수는 더욱 늘어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춘천 확진자인 60대 여성 A씨는 지난 15일 서울 광화문 집회에 참석한 뒤 지역 마트와 병원 등을 이용했고 원주에서 확진된 고등학생 B군은 지난 16일 강릉을 여행한 것으로 알려져 추가 확산 우려가 높은 상황입니다. 특히 코로나19 양성 판정을 받은 강릉 거주 60대 남성 C씨는 확진자와 접촉한 이후에도 이틀간 회사에 출근해 택시를 운행한 것으로 밝혀져 방역당국의 긴장감은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최근에 찜통더위가 이어지면서 동해안의 주요 해변마다 막바지 피서객들이 몰리고 있는데요. 하지만 수도권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 확산에 지역사회의 긴장감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언제 어떻게 감염이 확산될지 몰라 방역당국은 물론이고 시민들도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박건상 기자입니다. 여름 해수욕장 입구에서 발열 여부를 확인합니다. 관광객들은 보건당국이 요청해 개인정보를 적고 손목밴드까지 착용합니다.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한 조치로 동해안 대부분 해수욕장 입장을 위해서는 이처럼 발열 체크와 개인정보를 등록해야 합니다. 최근 수도권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가 지방까지 급속도로 확산되면서 동해안 지자체가 관광지 방역을 더욱 강화하고 나섰습니다. 해수욕장 등 사람들이 많이 몰리는 관광지에 대한 발열 체크를 강화하고 방역도 하루 3번에서 5번으로 늘립니다. 코로나19 재확산 상황에서도 동해안을 찾는 피서객들은 계속 늘고 있습니다. 한국도로공사는 지난 주말 동안 22만 2천 대의 차량이 고속도로를 이용해 강원도를 찾았다고 밝혔습니다. 일주일 전과 비교하면 8만 대 이상 증가한 수치입니다. 여기에 동해안 해수욕장을 찾은 피서객도 지난 16일 19만 4천여 명으로 일주일 전 6만 5천 명에 비해 3배 가까이 증가했습니다. 특히 수도권 관광객들로부터 코로나19가 동해안 지역에 전파된 사례가 나오면서 현장의 긴장감은 더욱 높아지고 있습니다. 저희가 애초에 안 들여보내기 때문에 쓰고 들어오긴 해요. 근데 이제 가서는 이제 더우니까 벗고 이제 그렇게 하죠. 불안하죠. 그 사람들이 여기 올 수도 있는 거니까, 걸린 사람들이. 여름 피서객들을 기다려왔던 동해안 지자체들도 지금 찾아드는 관광객을 마냥 반길 수는 없는 상황입니다. 피서 방학 수를 좀 늘릴까 했는데 이렇게 나와서 안타까운데 서울에서 오신 분들이 제발 지방을 오지 말았으면 좋겠는데 통제할 수도 없고 좀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이 같은 마음은 주민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지역 인터넷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마스크를 쓰지 않은 사람이 많다거나 남의 동네에 와서 피해를 준다는 등의 비난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잠시 잠잠해지나 싶었던 코로나19가 수도권을 중심으로 재확산되면서 동해안 관광도시들은 강도 높은 방역 활동에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박건상입니다. 네, 의암호 선박 전복 사고가 발생한 지 벌써 2주가 지났습니다. 19일 의암댐이 방류까지 중단하고 실종자 2명에 대한 대대적인 수색 활동이 펼쳐졌는데요. 찜통 같은 무더위 속에서 3,500명이 넘는 대원들이
신락 같은 희망을 찾기 위해 나섰습니다. 장진철 기자가 그 현장을 취재했습니다. 의암댐 하류 강바닥이 훤히 드러났습니다. 기록적인 폭우로 의암댐이 지난 4일 자정 수문을 연 지 18일 만에 방류를 중단했기 때문입니다. 의암호 선박 전복 사고 실종자 2명에 대한 수색 작업을 위해 발전 방류까지 잠시 중단한 겁니다. 의암호가 발전 방류까지 중단하면서 이곳은 보시다시피 강바닥이 훤히 드러났습니다. 제가 강 중간까지 이렇게 걸어 들어왔는데 이곳의 현재 수위는 채 1m가 되지 않습니다. 상호 당일 9m에 비하면 현저히 낮아진 겁니다. 수위가 낮아지면서 전방위적인 수색 활동이 이루어졌습니다. 특히 수색이 집중된 곳은 의암댐부터 경강대교까지 15.8km 구간. 실종자 3명이 발견된 지점도 바로 이곳입니다. 의암댐 문을 닫게 되면요, 청평댐의 최고 마지막 라인이 경강역까지의 거기가 청평댐 물이랍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거기까지 기준을 잡았습니다. 경강다리라고 있죠, 저희들이 그쪽에 발견 2분이 제일 처음 날은 발견이 됐고, 한 이틀 4일 후에 발견된 바로 아래, 현재 아래 1km 지점 아래 지점에서 3분을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수색 작전에 투입된 인원만 3,500여 명, 장비도 300여 대가 동원됐습니다. 물이 빠지면서 드러난 강변 수풀 구간에는 긴 막대기를 든 대원들이 5m 간격으로 수색을 벌였고, 사람 발길이 닿지 않는 물 위에서는 소방대원들이 보트와 보드를 이용해 수색을 펼쳤습니다. 하늘에서도 헬기와 드론이 곳곳을 누비며 3시간에 걸쳐 입체적인 수색을 진행했습니다. 하지만 기대했던 수중 수색은 시야 확보가 어려워 잠수부 투입이 불발됐습니다. 찜통 같은 무더운 날씨에 14일째 이어지고 있는 수색 활동. 수색에 나선 인원들은 몸과 마음이 지쳐가지만 댐 방류를 일시 중단한 19일과 20일을 넘길 수 없다는 각오입니다. 내 가족 같은 마음이 들어서, 그리고 또 저 방범대인데 방범대원이 또 여기 같이 겹쳐 있어요, 댁에도. 그러다 보니까 내 가족 같고 마음도 아프고, 진짜 우리 눈에라도 빨리 띄었으면 좋겠는데 띄지도 않고 이래서 마음이 많이 아픕니다. 수색 당국은 이틀간 집중 수색에도 실종자 발견에 실패하면 수색 범위를 북한강 하류로 확대할 계획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장진철입니다. 서울시가 광화문 집회와 서울 성북구 사랑제일교회 참석자를 대상으로 행정명령을 발동합니다. 원주시는 지난 16일 사랑제일교회 신도인 원주 28번째 확진자 발생 이후 지역 내 확진자가 늘어 19일 재난안전대책회의를 열고 긴급관리 대상자에 대한 행정명령 발동을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긴급관리 대상자는 지난 7일부터 13일 서울 성북구 사랑제일교회를 방문했거나 지난 15일 광복절 집회를 참가한 원주 시민으로 4일 이내 보건소에 해당 사실을 알리고 코로나19 검사를 통해 감염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원주시는 행정명령을 위반할 경우 관련 법에 따라 200만 원의 벌금을 부과하고 치료비 전액을 본인이 부담하도록 할 방침입니다. 최근 사랑제일교회를 중심으로 코로나19 확진자가 급속히 늘어나고 있습니다. 지난 12일 이곳에서 첫 확진자가 발생한 지 일주일 만에 관련 확진자가 500명을 훌쩍 넘어섰는데요. 19일 0시 기준으로 총 568명입니다. 수도권뿐만 아니라 강원과 전남 등에서도 사랑제일교회 관련 확진자가 나오고 있어 전국이 바짝 긴장하고 있는데요. 올해 초 대구 신천지 교회에서 코로나19 집단 감염이 발생했을 때의 모습과 한번 비교해 보겠습니다. 대구 신천지 교회에서 지난 2월 18일 첫 확진자가 나왔는데요. 일주일 이후 501명으로 확진자가 크게 늘었습니다. 그 당시에도 지역 곳곳으로 2차 감염이 진행되면서 전국이 공황 상태에 빠졌었습니다. 대구 신천지교회와 서울 성북구 사랑제일교회에서 발생한 코로나19 집단 발병은 비슷한 양상을 보이고 있는데요. 확진자 증가 추이를 살펴보면 오히려 사랑제일교회 관련 확진자 증가 속도가 더 빠릅니다. 같은 기간 동안 60명가량 더 많은 확진자가 나왔는데 정확한 분석이 더 필요하겠지만 바이러스 유형의 변화가 하나의 원인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현재 유행하고 있는 코로나19 바이러스는 GH형으로
올해 초에 유행했던 S나 V형보다 전파력이 더 빠른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때문에 방역당국은 신천지 관련 집단 감염대보다 더 큰 위기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현재 사랑제일교회 관련 코로나19 양성률은 17% 수준입니다. 100명이 검사를 받으면 17명 정도가 확진 판정을 받고 있다는 건데요. 신천지 집단 감염 당시 양성률이 30% 정도였던 것과 비교하면 조금은 낮은 수치입니다. 중대본에 따르면 현재 검사 대기 중인 사람은 129명, 연락이 닿지 않아서 검사를 못한 사람은 380명에 달합니다. 사랑제일교회 관련 신원을 파악하지 못한 사람도 600명가량으로 추산돼 확진자가 더욱더 늘어날 가능성이 높습니다. 특히 교인 중에 60대 이상 고령층 비율이 높아서 걱정이 더 큰 상태인데요. 하루빨리 코로나19가 종식될 수 있도록 손 씻기와 마스크 착용, 그리고 사회적인 거리 두기 등 기본 방역 수칙은 반드시 지키셔야겠습니다. 지금까지 앵커 브리핑이었습니다.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2단계 사회적 거리두기 국민 행동 지침을 알려드립니다. 열이 나거나 기침과 인후통, 그리고 근육통 등 호흡기 증상이 있을 경우엔 외출을 자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몸이 아플 경우 회사에 출근하지 않고 학교에도 등교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의료기관을 방문하거나 생필품을 구매할 때, 그리고 출퇴근 이외에는 불필요한 외출이나 모임, 그리고 외식, 행사와 여행 등은 연기하거나 취소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외식보다는 음식을 포장하거나 배달시켜서 드시는 것이 낫겠고, 운동 역시 집에서 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친구들과의 모임은 비대면으로 안부를 전해주시고요. 쇼핑 역시 매장에 방문하는 것보다는 온라인 주문을 활용하는 것이 낫겠습니다. 외출하실 때 마스크 착용 등 방역 수칙을 준수하고 환기가 안 되는 곳이나 사람이 많은 밀폐, 밀집, 밀접 공간에는 가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실내에서는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하고 야외에서도 2m 거리 두기가 어려운 경우에는 마스크를 착용합니다. 음식을 먹거나 노래를 부르거나 응원을 하는 등 마스크를 벗는 행위는 자제합니다. 사람 간의 거리는 2m, 불필요한 경우에도 최소 1m 이상 거리 두기를 실천합니다. 소리를 지르거나 노래를 부르는 등 침방울이 튀는 행위를 하지 않습니다. 악수나 포옹 등 불필요한 신체 접촉 역시 자제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코로나19 2단계 사회적 거리 두기에 따른 국민 행동 지침을 알려드렸습니다. 네, 여름철에 특히 주의해야 하는 질병 중에 하나가 바로 식중독입니다. 기온이 높아서 음식에 균이 생기기가 쉽기 때문인데요. 식중독 예방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음식물 관리에 신경 쓰셔야겠습니다. 김초롱 기자가 알아봤습니다. 사계절 중 식중독이 가장 많이 발생하는 계절은 바로 여름입니다. 계절별 식중독 발생 건수를 살펴보면 여름철 평균 식중독 발생 건수가 겨울보다 2배가량 높습니다. 식중독을 일으키는 주요 원인은 세균인데 여름철 날씨가 세균이 자라기에 적합하기 때문입니다. 이 세균이 가장 잘 자라는 온도가 30도 부근이라 여름철에 발생이 잘 되고요. 특히 습도가 많은 조건을 세균들은 좋아하기 때문에 식중독 예방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음식물 관리가 중요합니다. 음식물 보관 시 반드시 냉장 보관해야 하며 어패류는 물에 잘 씻어서 소금기를 제거한 뒤 냉장 보관해야 합니다. 또 식중독 세균의 경우 60도 이상에서는 살아남기 어렵기 때문에 음식은 되도록 끓여 먹는 것이 좋습니다. 물은 음용수로 지정된 생수 등을 마셔야 합니다. 특히 많은 양의 비가 내리는 장마철에는 식중독에 대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하천이나 하수가 범람했을 경우 채소류나 지하수가 식중독균에 오염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따라서 침수되었거나 침수가 의심되는 음식물은 반드시 폐기하고 실외에 있는 장독에는 비가 새어들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식중독의 원인마다 증상은 다르지만 설사나 고열, 메스꺼움 등의 증상이 나타날 경우
식중독을 의심해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식중독 증상이 나타났을 때 보건소를 방문해서 전문 의사들한테 상담을 받는 게 바람직하고요. 가족 간의 감염을 일으킬 수 있는 바이러스에 의한 식중독도 있기 때문에 우선 격리 치료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초롱입니다. 사랑제일교회발 코로나19 확진자가 급증하면서 태백시와 시체육회는 태백시에서 예정된 모든 대회 일정을 잠정 연기키로 결정했습니다. 우선 오는 28일까지 열리는 제56회 전국축의 대학축구연맹전은 일정대로 추진하되 방역을 강화키로 했습니다. 이 밖에 8월 말 개최 예정이었던 태백산배 전국중고 배구대회와 9월 초 국무총리배 세계 바둑대회를 연기키로 했습니다. 시는 코로나19 감염 위험이 매우 높은 시기인 만큼 시민들의 안전을 위해 경기장에 대한 방문을 자제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네, 정부가 고강도 부동산 투기 규제책을 내놓은 이후 도내 신규 아파트 분양 시장이 급속히 얼어붙고 있습니다. 불과 2달 전만 해도 분양가에 억대의 웃돈이 붙을 정도였지만 현재는 거래 자체가 실종됐다고 합니다. 아파트 분양 시장 안정화에 대한 기대와 전반적인 가격 하락에 대한 우려가 교차하고 있습니다. 성기석 기자입니다. 공사가 한창 진행 중인 춘천의 한 고급 아파트입니다. 지역 부동산 업계는 이 아파트가 현재 춘천 지역 아파트 분양 시장을 주도하고 있다고 입을 모읍니다. 입주를 앞둔 아파트가 기본 5천에서 한 7천 정도 높은 층 좋은 전망이 있는 거 오르는 것 같고, 그다음에 이제 앞으로 한 2년이나 입주를 앞둔 아파트도 역시 한 3천만 원에서 5천만 원 정도로 오르는 것 같고요. 분양권에 붙는 웃돈이 꾸준히 올랐는데 특히 올해 2, 4분기 들어 상승세가 가팔랐습니다. 국토교통부에 신고된 내역을 보면 지난달 해당 아파트 분양권은 5억 원 이상의 여러 건이 거래됐습니다. 최초 분양가에 무려 1억 5천만 원이 넘는 웃돈이 붙은 건데 6개월 전보다 1억 넘게 값이 올랐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이 아파트 거래가 뚝 끊겼습니다. 지난 6월 해당 아파트 분양권 주인이 바뀐 건 총 35건. 하지만 이번 달은 아직까지 3건에 불과합니다. 업계에서는 정부가 강력한 부동산 투기 규제책을 내놓은 것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지방 아파트 시장과 직접 관련된 내용은 없지만 부동산 투자 심리 자체를 얼어붙게 만들었다는 겁니다. 관련법은 없지만 부동산으로 더 이상 가격이 상승할 것 같지는 않다라는 이 투자자들의 머리가 있는 거죠. 지방에 있는 분들이 심리적인 건 또 더 충격을 받아요. 도내 다른 지역도 상황은 비슷합니다. 원주의 경우 분양권에 붙는 웃돈이 한 달 전과 비교해 절반 아래로 급락했고 분양 가격 그대로 나온 물건도 있습니다. 아파트 분양시장 급냉을 바라보는 시각은 다양합니다. 도내 아파트 분양시장이 실소유자 위주로 안정화될 것이라는 기대와 분양시장 침체가 기존 아파트 가격에도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우려가 교차합니다. 불과 2달여 만에 도내 아파트 분양시장이 과열해서 급냉으로 돌아서면서 업계와 소유자들의 혼란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성기석입니다. 최근에 집중호우가 쏟아진 양구 지역의 피해 규모가 94억 원에 달하면서 정부의 특별재난지역 지정 기준을 넘어섰습니다. 양구군은 피해 규모에 대한 현장 실사를 중간 집계한 결과 18일 기준 94억 원으로 집계됐다고 밝혔습니다. 조사가 계속 진행될수록 피해 규모는 더 늘어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피해액 94억 원 중 공공시설은 90억 원, 사유시설은 3억 7천만 원이며 주택 반파와 침수는 6동, 농경지 13헥타르와 농작물 198.4헥타르가 피해를 봤습니다. 양구 지역의 경우 정부의 특별재난지역 지정 피해 기준은 60억 원이며 3차 특별재난지역 선포는 오는 20일 예정돼 있습니다. 이어서 날씨 정보입니다. 종일 뜨거운 볕이 내리쬐는 가운데 목요일에도 더위가 절정에 이를 것으로 전망되는 만큼 낮 시간대에는 되도록 외출을 자제해 주시고 실내에서는 충분히 수분을 섭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치겠습니다. 저희 헬로티비 뉴스는 지영민과 함께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